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탄에 이렇게 비누를 만드시는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솝가든을 맡고 있는 대표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이솝가든을 시작한 거는 한 13, 14년이 됐고요. 아직도 비누가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하기가 너무 좋고 또 만들면서 누구한테 선물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직도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이 복도가 대표님 사무실 덕에 너무 향기로운데 다른 분들이 고맙다고 안 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항상 조금 전날까지 늦게 일을 하고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딱 열면 제 비누 향이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은 이런 비누 만들어 봐야지. 오늘은 이 향은 누구한테 좀 줘봐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키를 딱 열고 들어오면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만들어 놓은 비누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잘 잤냐? 오늘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잘 씻겨야 될 텐데 하고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로 가서 컴퓨터 켜고 이제 오늘의 할 일들을 정리를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제작실로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 소분하고 하고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저는 그렇게 오래되신지 몰랐는데 13, 14년이나 됐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 결혼 전에는 사실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더군다나 평면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농심 아시죠, 여러분? 농심, 그 마크 디자인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 농심의 신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부산에 가시면 허심청이라는 온천이 있어요. 거기에 심볼 마크,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제약 회사들의 마크 해서 편집 쪽으로 일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92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놓고, 그때만 해도 그 사회적 분위기가 외벌이의 그런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하고 와이프는 뒤에서 조용히 내조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외조 아닌 외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외조를. 92년도요? 네. 언니 실례지만 나이가 꽤 됐습니다. 92년도면 잠깐만. 네, 추측을 하시고. 제가 나이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굉장히 그럼 자녀분은 지금 이제 큰애는 모 S그룹에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삼성의 그 안에 디자인을 총괄 맡고서 삼성? 하고 있고 멋있다. 둘째는 이제 중국 유학을 다녀와서 일단 중견기업 세종에 있는 기업에서 통역을 맡으면서 지금 해외 지사로 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아들? 딸, 아들. 그리고 아들은 또 작년에 결혼을 해서 세종에서 지금 신치마 살림을 하고 있어요. 자제분들도 엄청 되게 잘 나가시는. 이제는 요즘에 왜 청년 실업이니 뭐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는 얘네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돼서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나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치. 그 부분은 걱정이 이제 좀 덜어졌습니다. 그럼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가 자제분들 몇 살 정도였을 때인 거예요? 저는 이걸 하셨을 때? 이거 했을 때는 작은 애가 중국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보내니까 걔가 중학교 3학년 때 중국 유학을 갔거든요. 일찍 갔구나. 그때 처음에 접했어요. 그때 얘를 중국 유학을 떠나보니 어린애를 몸에서 떨쳐보낸다는 건 그건 웬만한 모험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특히나 중국은 좀 맞아요.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얘가 나중에 중국어 하나만 제대로 배워와도 나머지 인생을 좀 차별화되게 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보내게 됐는데 걔를 보내고 공항에서 보내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서운하고 막 그 두렵고 이런 마음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에 가서 이제 막 한참 울고 세안을 딱 하려고 이제 딱 집어든 게 비누였어요. 오. 근데 그 비누를 저도 그때는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누구한텐가는 선물 받았는데 그게 천연 비누였던 건가 봐요. 근데 그 향이 네. 세안을 하는데 그 향이 엄청나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맞아, 세안을 맞아. 하고 딱 거울을 보는 순간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힘들 때 나한테 위로를 준 거네. 그러면 나도 누군가한테는 이 위로를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싹 스치면서 그러면서 비누를 만들어 볼까? 그게 뭐 시작점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짧은 순간인데. 찰나였어요. 그니까. 네. 운명의 비누를 만나신 거예요. 맞아요. 운명의 비누를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끊임없이 일은 안 놓고 있었죠. 프리랜서로. 이제 디자인 같은 거를. 네, 편집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예술의 전당의 그 오페라 공연이라든지, 뮤지컬 공연 같은 포스터, 네, 브로셔, 이런 걸 프리랜서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듣기로도 그 전에 다니던 디자인 회사가 되게 좋은, 큰, 유명한 광고 회사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거기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해야 되니까. 진짜 거기는? 네. 거기에 룰이 그랬어요? 룰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진 않겠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그 룰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통념상? 이 통념상, 분위기상, 사회적 분위기가. 근데 사실 지금도 솔직히 다 알게 모르게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땐 진짜 심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제가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저는 다니고 싶었거든요. 고민할 때 위에 바로 직속 상관이 그때 남자분이셨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는 퇴사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좋은 말로 프리랜서로 일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사직을 권유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퇴직하는 게 맞나 보다 하고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퇴직을 한 거죠. 하고서는 프리랜서로 이제 진짜 일을 그때는 짬짬이 하면서 바로 또 아기가 생겨서 이제 임신해가지고 배불러서 이제 또 그때는 컴퓨터가 이런 컴퓨터가 아니라 출력을 해갖고 붙여서 가지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거 92년도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충무로에 가서 출력을 해서 이걸 뽑아서 포토샵이 버전 몇인 거예요? 1.0. 1.0. 네. 제가 처음 배울 때 6.0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이 애플이 처음 들어온 게 94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처음 들어왔을 때 컴퓨터를 가지고 오신 사장님이 그게 그때 일렉스 컴퓨터인가 그랬는데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알아서 컴퓨터를 쭉 갖다 놓고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본체 합체되어 있는 거 맥킨토시. 맥킨토시. 네. 이때 우주선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 세대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까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지고 오셔서 그 사장님이 회사 다니는 사장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북을 갖고 오셨죠. 가이드북을. 그때는 번역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주시면서 해봐라. 그거 획득이 저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럼 배우셨어요? 전혀 없어요. 그죠? 학교 다닐 때는 타자가 최고였어요. 그러면 다 저기 디자인도 다 손으로 디자인할 때. 네,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포스터 그림 그리기처럼. 맞아요. 그거를 십자집에다 부탁을 해서 타이핑을 부탁을 하고 그 분이 그거를 출력을 했고 필름을 만들어서 실크 스크린을 그리대요. 아니 잠깐만. 연식이 좀 오래돼서.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되게 재밌다. 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 근데 그거를 회사 가서 처음 하신 거네요? 네, 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손으로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로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믿었어요. 이게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아마 애플이랑 전 세계를 다니시니까 세계 트렌드를 읽으셨겠죠. 그리고 이게 들어와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감지를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렉스 컴퓨터 회사라는 걸 찾으시고 이 컴퓨터를 그때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 깔린 게 어디냐면 제일기. 그 제일기에게 다니셨던 거예요? 네, 나왔다가 다시 거기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럼 진짜 그 들여와서 처음으로 디자인 네, 하신 맞아요. 분이 대표님이신 저예요. 거네요? 네. 어머,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책에 나와야 되는 분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못 알아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아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터치 스크린이라는 거를 처음 도입한 게 어디냐면 KT예요. 아. KT가 본사를 양재동으로 옮겨면서 네.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인포 시스템을 터치 스크린으로 갔어요. 그치. 네, 그 터치 스크린의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한 게 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터치하면은 그 하드웨어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시는 분이 엔지니어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같이 팀이 돼서 네. 작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KT 오픈하는 날 그때 문화부 장관님 오시고 뭐 사장님 오시고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니까. 뭐 화면을 만졌는데 움직여 말도 안 돼 이런 시대였거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산 주인을 지금 여기 네, 와서 지금 맞아요. 만나는 게 너무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 아, 되게 멋있다. 예.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디자인하고 거의 일주일을 사무실에서 프리러가 있었지만 집에 못 가고 잠을 거기서 자고 프리지만도 네, 프리랜서지만 거기서 또 거기서 출근해가지고. 그 사장님 집 딸방 가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던 일들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재밌어서 거기에 빠져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그런 일도까지 내가 다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도 사실 홈페이지를 가면은 대표님이 혼자서 하는 사업이라고? 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진짜요? 진짜 정말 최소 한 10명 정도는 구성된 그 기업에서 하는 듯한 그 홈페이지 느낌이 진짜 솔직히 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님 처음 뵀을 때 맞아요. 혼자 그러셨죠.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완성도라든지 그 홈페이지의 분위기, 완성도 이런 것들이 이분 다르다라는 느낌 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요? 그건 너무 감사한데 예. 이게 그렇게 쌓여왔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모든 게 그때는 최초였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맞춰볼 기준도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최고의 퀄리티인지도 몰랐어요. 다만 오픈 시그널 실수하지 말아야지. 장관님이 왔는데 이거 작동 안 되면 큰일이지. 그리고 KT에서도 이거 최초로 했는데 이거 그날 망가지면 끝나는 거야 라고 협박 아닌 협박 다 긴장해 있던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이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있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러니까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그쵸. 그럼 스스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지만 그 가이드북을 사전은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찾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의 실수, 이렇게 했을 때의 뭐 잘못된 거 계속 잘된 거보다는 잘못된 것만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 보완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습관이 남아져 있으니까 잘 되는 것보다는 이게 못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아까 이제 우리 사전에 얘기할 때도 지금 이 13년, 2, 3년을 하면서 이걸 계속 사실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계속 괜찮을까 이걸 계속 역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내 수준에 맞게 계속 하자 이렇게 생각을 결론 내리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뭐라 해야지 습관 같은 습관이에요. 그런 데서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밟아가라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언제 일을 해? 일단은 내 보여놓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 아닌 격려를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귀를 좀 여는 편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죠. 저 같으면 좀 후자의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질러놓고, 일단은 해봐야지, 뭐 알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대표님은 좀 분석하고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는 네, 타입인 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일단 몸을 부딪혀봐야지 깨달음을 얻는 편이어서, 이제 부딪혀서 성공적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사실 리스크도 엄청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젊은 이렇게 더해지면 되게 좋겠다. 그쵸?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깨닫는 게, 네. 조금 부딪히면서 그거에 대한 무한정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는, 요즘에 조금 와서 현타가 온 게, 나보다 후발주자의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같은 소재를 가지고 훅 가버리시는 거예요. 맞아. 확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를 보고 있거든요. 나는 저분이 저거 갈 동안 나 뭐 했지?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은 그거 생각 정리하다가 올 여름 훅 가간 거. 그러니까 근데 또 저는 또 대표님 같은 자세가 좀 필요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하긴 하는데 또 나랑 비슷한 아이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확 가 있으면은 나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막 자꾸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들고. 맞아요, 그거.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확 질러가지고 저는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면 되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뭔가 진짜 최초로 계속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를 네. 내가 스스로 그 가이드북에도 솔직히 다 적혀있진 않잖아요. 없어요. 네. 지금까지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돌발 변수는 항상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게 스스로 내려놓기까지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돌발 변수를 인정하는 데는 항상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내 사전에 그건 없어. 이거 완벽해야 돼. 어디를 눌러도 다 돼야 돼. 이랬던 게 그러느라고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럴 수 있지. 아니 누가 어떤 고객이 가르쳐줬어요. 팔러 갔는데 아니 이거 조금 틀릴 수 있지. 뭐 그걸 막 그러세요? 심지어 고객이 네, 그때 그렇지.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럼 내가 왜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했던 거지? 괜찮아. 한번 해놓고 뭐라고 야단 치시면 그래 야단 맞고 수정하면 되지. 이제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워크맘 이걸 하면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예전에 제가 했던 사업에서는 제가 사람들한테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제가 먼저 제안을 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되게 대표님 말씀 거 즐겁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나 봐요, 진짜로. 보여요.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랬어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인터뷰했던 사회복지사 인터뷰했던 분이신데 되게 차분하고 대표님처럼 말도 조금 잘 하는 분인데 이제 저한테 같이 해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 다 꼼꼼하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나가는 타입이었대요. 대표님하고 좀 비슷한 성향일 수 있겠죠? 완벽하게 자기가 다 역체크가 되면 왜냐면 또 복지사 일을 많이 했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완벽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이제 3회 정도 됐는데 뭐 사실은 아직 뭐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공간 해놓고 강의 프로그램 해놓고 막 저희끼리 그냥 왁자지껄 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와보시고 저한테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래요. 그게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왜 대표님도 저희 워크숍에 한번 오셔야겠네. 이번에 안 그래도 뭐 상하께서 뭐 그거 줌 강의 들으세요. 네,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이 생각이 그거는 들었어요. 줌이니까 그 제 원기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그래서, 재밌다. 네, 예, 네. 예. 맞아요. 이게 좀 저랑 대표님 같은 성향이 이렇게 합쳐져야지. 맞아요. 예, 좀 이렇게 보완도 하면서 앞으로도 치워나가고 그래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새롭게 배우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저도 보니까 계속 역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오픈이 안 됐어요. 사실 저를 오픈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픈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작년 요맘 아. 때였거든요. 그럼 작년 이전이었으면 인터뷰도 안 안 하죠. 하죠. 왜 인터뷰를 왜 하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인터뷰를 해? 하고서는 꽁꽁 숨었을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작년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깨달았던 게 그러고 나서는 오픈. 좋아요. 괜찮아요. 같이 봐요. 이게 진정 맞는 거구나.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 또 어떻게 보면 저랑 또 타이밍이 잘 맞네요. 맞네요. 새로 대표님도 뭔가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네, 저도 시작하고. 또 이렇게 또 이게 타이밍이 맞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나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다들 제가 인터뷰 제안을 드리면 제가 뭔데 저 아직 할 말 없어요 이러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할 말 없지 않아요. 본인 나름대로 그죠? 내면에서 엄청 시도도 하고 상처받고 다시 또 스스로 깨달음받고 조금 나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들 그거를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다른 사람 진짜 아까 대표님이 한 명이라도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진짜 누구 한 명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러는데 나도 저런 사람처럼 해볼까? 이런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상하지 못한 데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분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다가 돌아오는 건 항상 그렇게 그닥 내가 했던 것만큼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지쳐있고 뭐하고 했을 때 이거 맞아? 나 다 접을래 라고 다 포기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는 뭔가 내려놓았을 때 이게 내 길이라고 맞다면 누군가가 응원이 오더라고요. 맞아.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맞아. 그 짧은 찰나의 그 말 한마디 있죠. 그게 어떤 기술처럼 확 하고 필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확 살아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원동력이 생겨서 또 나가는 거죠. 맞아. 그 말 한마디 갑자기 없던 에너지가 생겨요.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 할 수 있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나이테만큼 하나의 결이 딱 생겨서 그게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거. 맞아. 아마 사람들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소설책 항상 써.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구나. 맞아.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같이 뭔가 또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오셨으니까. 저랑.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비누를 하기를 이제 깨달았어요. 나 이제 비누를 해봐야겠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쵸. 그때 제 성격상, 이제 뭔가의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면 챕터를 나누는 거죠. 공부하는 거,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거를 배우는가를 이제 또 막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학원 리스트를 뽑고, 강사진은 누구야, 또 그걸 보고 해서 쭉 뽑아본 결과, 그때 이제 로얄 레이츠라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천연 비누를 도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가서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분한테 등록을 하고 일정 수준의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수료를 하고 그거를 끝내고 이제 나름 이 제품을 하나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의 그 상품이 하나 나오는 것까지. 대표님 성격상 또 얼마나 첫 번째 제품이지만 얼마나 완벽도를 추구하면서 만드셨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오일에다가 뭐 이제 가성 소다를 넣고서 어떤 디자인을 만들면 끝인데 제품 하나가 3-40분이면 나오는 그 제품 하나를 그거 하나 나오는데 거의 한 2년 정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레시피 계속 다 따져보고 이게 따져보고. 괜찮은 거야, 이게 맞는 성분인 거야, 막 그런 거. 네. 또 좋은 것도 찾아보고 원료 찾아보고 이런 네, 네. 과정들. 그리고 이 오일을 가지고 있는 이 오일이 제조한 곳이 어디야, 거기가 검증이 된 곳이야,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딱 맞아쳤던 게 제주도의 이제 동백 오일. 그때 한참 이영애 씨가 동백 오일 가지고 피부 관리를 한다는 게 완전 핫한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동백 오일에 좀 꽂혀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럼 동백 오일을 그 수입산을 쓸 거야 뭐 어쩌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동백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동백 마을이 있어요. 네. 그 거기에 생산되는 동백 오일에 대한 거를 알고 제주도를 찾아갔어요. 동백 오일 때문에. 그 가서 사무장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쫙 들어줬고 야 그래 이 정도 스토리면 내 제품에 녹일 수 있을 거야 하고는 이제 그때부터 가지고 와서 동백 그 비누를 만든 게 지금까지만. 그거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팔로 같은 걸 어떻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조금 그런 스토리가 이제 친구랑 같이 그 친구가 많이 서포트를 해줬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나랑 성향이 틀린 게 이런 이렇게 서류 정리하고 약간 그 외향적인 성격이라 어디 가서 이거 좀 써봐요. 이거 좀 해봐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는 그 지원 사업 쪽으로 관심이 있었나 봐요.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서류를 막 넣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90년대 후반? 네, 후반에 그때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뭘 했냐면 시니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거기에 이 친구가 지원을 한 거예요. 공동 이름으로. 그래서 그게 됐죠. 거기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제 제가 내놓은 스토리를 입힌 제품을 이 친구가 서류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품을 하나 선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 아닌 사업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쇼도 한번 나가봐라. 지원을 해주니까. 그치. 또 상품도 사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만들어보고 조금 더 만들어보고 해서 그때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아예 팔로가 없을 때는 사실 지원 사업 같은 거 활용해보면 되게 좋긴 하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쪽 가봐라 저쪽 가봐라 계속 제안을 주니까. 맞아요. 그때 아마 그 계셨던 분들이 가이드가 참 많이 됐어요. 그때 만났던 분들을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거든요. 진짜요? 저는요. 네. 그때 멘토였던 분들? 아니면은? 아니요. 같이 지원 사업 받은 기업이랑 가이드 해주셨던 공무원분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그래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본부로 들어가셔가지고 나름 이제 좀 지위도 좀 올라가시고 그러셨겠다. 그런 지원 사업들을 아직도 펼치고 계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대단하시다. 그죠? 20년을 그렇게 해서 20년을 넘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떠나서 이제 인간 친분 관계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비누 그 전개를 하시면서 좀 위기 상황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제일 위기 상황은 같이 했던 친구랑 이게 안 맞았을 때. 처음에 그때 그 친구? 친구분이랑 네. 어떤 분들이 마시고. 그분은 해서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아니야 그냥 이거 조금 더 내실을 해서 제품스럽게 만들어서 뭔가 나가야지 하고서 이 트러블이 좀 생겼어요. 생기다 보니 어느 날 저는 이제 이걸 들고서 저는 어디까지 판매를 해봤냐면은 각 그 지자체에서 만드는 축제 프리마켓 있죠. 플리마켓. 거기를 나갔던 거예요. 나가서 막 판매를 하고 있는 사이에 한 달 정도 이 친구는 서울에서 그거를 페이퍼 작업을 해가지고 그 수익 구조를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오잖아요. 그쵸. 협의 없이, 그죠? 협의 없이. 왔는데, 이거 뭐야? 나 모르는 일인데? 이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때는 이제 지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더 많은 지분을. 왜? 똑같이. 왜? 왜? 그랬더니 이 페이퍼 작업이 더 힘들잖아. 그런 게 어딨어.
응. 그래서 같이 하자는 제안은 내가 있는데. 그죠? 아이템이 있으니까 페이퍼가 나오는 건데. 응. 아, 페이퍼가 있으니까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서로 이제 상한 거지, 사실. 그렇죠. 다른 응, 거잖아요. 응, 아닌데? 나는 그렇게까지 지분을 너한테 그렇게 많이 주고 내가 제품을 만들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거든 하다가 이 친구가 그럼 난 나갈래. 응. 해가지고 그때만 레시피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하셨어요. 여자분이세요, 남자분? 여자분. 아, 여자분이시구나. 그 부부가 하게 됐어요, 나중에. 지금도 안 하세요? 아니요. 지금 안 하시고. 지금은 문 닫고 다른 거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그치. 접어야지. 내가 그치. 뭘 한다고? 거봐.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어. 그리고 심지어 남편도 거봐. 그 믿고 뭐 그 쫓아가더니 잘 됐다? 나 다 그만둬. 우리 남편도 다 그만둬. 네. 그만. 애들이나 잘 키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애들이나 잘 키우는 게 맞는 건가 보다. 애들이나 잘 키우자 하고는 또 시간이 흘러가요. 쭉 자다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했죠.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제 지원 사업 이런 건 안 하시고. 아예 적고 다 하고서는 집에서 진짜 애들 학교 가고 나면 그 책상에 그 조그마한 오일병들 갖다 놓고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제 그런 걸 했죠. 그러면서 그때 블로그를 좀 썼어요. 혼자 지금도 스스로 하고 계세요, 블로그? 못해요. 지금은 안 하시고. 그때 올렸던 블로그가 다예요. 그때는 시간도 됐고 뭔가 소통을 하고 싶고 답답하니까. 나 이 억울한 거를 누구한테 좀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나 여기 살아있어요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블로그가 최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꾸준히 올렸었어요. 그게 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소통 아닌 소통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2년 정도는 그렇게 가다가 그때 맺어준 그 지원사업 그 공무원 한 분이 그냥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니 대표님 뭐 하세요? 이거 지원사업 있는데 전시회 한번 나오시죠? 이런 거예요. 예, 제가요? 저 그때 다 그렇게 해서 그만뒀는데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빨리 갖고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코엑스의 전시회 한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주문이 또 이어지고. 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본 거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코엑스 전시회라면 큰 전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3m3m의 공간에 내 제품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는 또 조그맣잖아. 이 100g짜리를 그거를 채워야 된다라는 설레임, 두려움,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버티는 힘이 됐어요. 진짜로. 즐거우셨구나. 희망, 뭐 이런 게 막 하면 저녁에 잘 때는 야 이거 실패하면 진짜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지? 쪽팔리는데? 그리고 그 소개해준 그 사무관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모든 복합적인 생각이 정말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에 앉아서 포장을 하면서 얼마나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넣겠어요. 기둥 하나하나에 그 포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코엑스 전시장, 그 덮개는 뭘로 할까? 몇 미리의 천으로 할까? 면으로 할까? 엄청 꼼꼼하죠. 판매로 할까? 이 택의 사이즈는 얼마를 해야 되지? 서체는 뭘로 하지? 크기는 뭘로 할까? 이걸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거는 생각도 안 들어오고 그치.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성공이 그게 안 보이고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전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코엑스 전시회를 딱 K 핸드메이드 잊어버리죠. K 핸드메이드 전시. 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하고 있어요. 딱 오픈했는데 와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많이 파셨나 보다. 거의
올 다. 매진해버렸으니까. 멋있다. 그때 그분,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유, 좀 안 되면 어때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이 멘트. 거기에 빡 꽂혀서 그 힘이 쫙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되는구나. 되는구나. 아무튼 그 사모관이 끊임없이 용기를 줬어요. 대표님, 되잖아요, 보세요. 맞아, 그런 분들이 계셔. 하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확 불이 붙은 거죠. 그때부터. 그분이 뭔가 대표님한테 어떤 가능성을 봤나 보다. 근데 대표님 제품은 저도 홈페이지만 봐도 이분 좀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좀 있긴 있거든. 그런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사모님도 그 비누를 하나 처음에 이제 샘플 좀 가져와 보세요. 딱 가져갔더니 봐요, 이런 제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본 거지. 네? 이게 된다고요? 이거 가지고요? 그랬더니 대표님 그냥 해보세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했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자, 해외도 나가보세요. 헤어 수술까지? 에이, 저거 안 돼요. 이거 그 해외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십 년 하시고 제품도 많으시고 기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저거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하면서 손을 하고 못해요. 이러면서 해가지고 페이퍼 작업해서 넣고 뭐 이제 해가지고 또 됐어요. 그러고는 해외 가지고 가셨어요? 갔어요. 오, 어디? 미국? 그 중국 시장에서 중국?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때 중국 엄청 많잖아요. 그쵸. 전시회 박람회 나가고 막 이제 중국이 막 개방해가지고 개방이 처음이었던 거니까. 응. 그리고는 그거를 가지고 고스란히 중국 가서 전시장에다가 이제 옮겨놨어요. 코엑스에 있던 걸 그대로 가서 옮겨놨거든요. 중국에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전시장 일주일 하는데요. 그 전시 제품이 2, 3일 만에 돈이 났나? 그러니까 내가 추측도 못했거니와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에이 아니지 라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딱 갔더니 애들이 그 향에 완전히 향이 너무 좋아.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관님 거 봐요, 대표님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위에 계셨던 분이 와서 보시고 아니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하고는 봤더니 비누인데 이게 돼? 했던 게 이제 딱 맞아주니까 그게 어느 순간 이제 합체가 딱 일어서는 순간 스파크가 탁 튀면서 보이는 시야가 요렇게 요게 100m만 보이던 게 500m, 1m까지 쫙 보이는 그 시점이 그 돈을 벌어야지. 돈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의 열매는 돈이에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업이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못하는 건지에 대한 분석 아닌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 벌어서 뭐해? 그냥 지금 잘 먹고 살고 있잖아. 행복하잖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태로만 있어도 이 사람들이 그 값을 지불하고 내 물건을 살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이거에 대한 열정을 투여하고 이거에 대한 사랑을 쏟아 부어야지만 이분들이 나에게 접근을 해서 이 물건을 사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 요것만 해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하면은 여기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맞아. 이분이 이거를 산다고? 아니요.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거를 해서 내가 이분한테 소통을 해야 돼요. 그지.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내가 인정받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으니까 열심히 하자. 여기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자. 이거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생긴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러면 그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맞아. 돈은 플러스 보너스고 기본은 이제 가져가지만 그 많은 거는 보너스. 그 보너스는 주면 다행이고 안 줘도 괜찮아. 이제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졌어. 그렇죠. 내가 이제 열심히 할 일만 남았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뭘 해도
아무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거기서 받는 에너지는 다르더라고요. 느껴요. 아, 그럼 이분이랑 밝은 에너지에 이거에 대한 열정과 이분은 진짜네? 하고 이분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아, 맞아. 네. 그래서 그게 항상 통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맞아. 좀 잘 몰라도 그건 사람들 한결같이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그죠?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어쨌든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이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기운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거는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이 사람이 아직 완성도가 없고 떨어졌구나 이런 거는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이거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는 순간 고객분들도 내 제품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매출로 안 나오죠. 그러면 또 매출이 떨어지면 내가 이거를 용이하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맞아. 네. 이게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 완성이라는 거는 사실 없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맞추고 바꾸고 또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그 정답을 향해서 쭉 나가는 과정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놓지는 않았으니까 계속 이거 수정하고 다음 제품은 이거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의 노고를 이분들이 사시면서 그거를 다 지불해 주시더라고요. 뭐 사업에서 돈을 수십억 벌었다. 이거는 그 보너스. 보너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재밌네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보람된 거? 뭐 이런 사건들 있었어요? 그 보람은 저는 계속 갔는데 사소하게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막 팝업 행사 이런 거 나가고 고객들이 받는 피드백이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지만 아무래도 사업의 열매는 어떤 확장성에 있다 보니까 가장 보람진 거는 제가 이제 남이섬에 계속 저희 제품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의 호텔 사업이 있어요. 호텔의 어메니티 사업도 있고 어떤 그런 영역의 포지션이 있는데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내가 저기에 내 제품이 올라갈 수 있다면 내가 내 거가 저기에 갈 수 있다면 그래서 공 아닌 공을 들인 게 한 2, 3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결정을 하시면서 그래 이솝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해봐요. 호텔 아예 이제 항상 납품, 맞아요. 고정 납품. 그게 결정이 되니까 그때 딱 남이섬에서 지배인님이 해봅시다라고 그 한마디 멘트를 딱 듣고 나오는데 그동안에 뭔가 이게 쫙 지나가면서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쫙 지금도 약간 글썽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 쏟았던 에너지 뭐 이제 모든 게 다 되면서 이거였나? 허탈감이 제일 먼저 만들어왔고 배를 타고 쭉 오면서 해보자. 새로운 지경이 나한테 또 넓혀지는구나. 그거에 대한 설레임? 그 제일 사업적인 면에서 제일 보람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뭐라고 그 한마디, 그죠?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해보세요. 뭐, 계약합시다. 그거. 그 말,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보람은 같이 해봅시다. 계약할게요. 주문할게요. 이게 가장 보람인 것 같아요. 그게 됐고, 나머지 이제 서버로는 이제 정신적인 거,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 때는 이제 뭐 팝업 행사나 이런 데 가서 고객들이 끊임없이 주는 피드백들 있죠. 와, 대표님 거 썼더니 너무 좋아요. 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가장 재미있었던 멘트는 이제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서 갔는데 70대 진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를 사셨나봐요. 사셨는데 며칠 전화가 왔어. 나는 이 제품으로 잘못됐나 보다. 이 할머니를 노엽게 하고 거기 맞아요? 막 이러잖아. 네, 고객님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5,000원 주고 샀는데 집에 와서 썼더니 너무 좋아요. 맞아. 그러면서 아니 앞에 얼굴 작은 푸르딩딩 하고
창작은 허예. 응. 이게 뭐예요? 응.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서 특정 제품. 응. 아, 네, 뭐 그게 제품 이름이 뭐예요? 뭐, 그거 나 10개만 좀 싸줘요. 아, 이랬을 때 한편으로 웃기면서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 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가는 게 너무 좋구나. 이제 그런 거. 아, 맞아. 그럴 때 되게 은근히 좀 뿌듯하면 뿌듯하죠. 네. 제가 작년에 화성시에 전입한 그 신규 세대. 맞아. 한테 하신다고 진짜. 그거 납품했거든요. 거기에 그게 되게 큰 건이었어. 그거 자체로 되게 그게 아까 1억 6천짜리 그 사업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이제 망사로 된 이렇게 분리수거 망이 있었거든요. 페트병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근데 저는 그 페트병도 넣을 수 있지만 뭐 양파망이라든지 뭐 파망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용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거 너무 좋은데 그거 어디서 팔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거기서 만든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살려면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파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 안 팔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는 거야. 자기가 이게 너무 좋아서 구매하려고 그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그랬대. 홈플러스 고객센터 가서 이거 샀는데 여기 업체 어디야? 전화번호 내놔라. 그러니까. 그래서 재고 이제 납품하고 남은 재고들 있잖아요. 그걸 막 찾아가지고 그냥 5,000원에 팔게요 하고서는 뭐 얼마나 가격도 제가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있는 대로 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있는 대로는 좀 많아서 왜냐면 3만 개나 제작했기 때문에 재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 200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10개면 되시 10개 좋대요. 그래가지고 보낸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그치. 사연들이 이제 조금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힘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맹신하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피드백이 조금만 뭐가 되면 실망이 막 커버리거든요. 이 멘탈을 잡기가 진짜 힘들기는 해요. 근데 결론은 제가 해보니 이런 거 계약건 이게 계약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날 아침에 해갖고 그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없잖아요. 끊임없이 그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관심이 갖춰야 되고 신뢰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같이 이제 뭔가를 그분 시선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승질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미묘한 카톡 하나 보낼 때도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말하면 또 지웠다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해주세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꾸고 그리고 답변했는데 이모티콘이 달렸나 안 달렸나 이거 확인하고 달렸으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면 안 달려. 맞아. 나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러지? 오늘 조금 기분이 안 좋은가? 내가 이상한 말인데 이런 거 그죠? 끝에 이모티콘이 이름 물결만 달려서 이분이 오늘 집에 있는 기분이 괜찮으시구나. 그리고 또 답변 하나 드리고 여기서 끊어야 되나? 또 내가 답을 해야 되나? 이것도 계속 신경을 쓰고 그래서 하나가 이제 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나의 이제 뭐라 그러지? 하는 이유, 근거 이제 되는 거구나. 맞아.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해서 회사 실적의 매출이 얼마 되고요.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동안에 내가 쏟았던 에너지, 열정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전화 한 통 같이 합시다. 계약할게요. 이걸로 되니까. 맞아. 맞아요. 무슨 감정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B2C가 없고 다 B2B만 하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 좀 자주 넣을게요. 그게 이제 항상 그 말을 좌지우지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했다가 또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러면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어떤 멘탈을 가지고 이걸 사업을 하시나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진짜 경험이 없었을 때는요. 나한테 제안을 주는 순간부터 이미 여기 가 있어. 나는 이제 그렇지. 완성됐어. 나 이거 한 건 처리되면 나는 이제 거의 뭐 스타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맞아. 사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초반에는 사실 그 사람도 느꼈을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사람 아직 좀 완성이 덜 됐구나 라는 게 그러니까 잘 메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낙차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막 너무 감정이 막 너를 뛰는 거야. 그리고 그 널 뛰는 내 감정, 내 스스로가 나 미친 사람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또 싫어. 나 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막 그게 또 나를 좀 이렇게 막 자꾸 나 되게 이상한 사람 같아라는. 근데 이제 경험치가 쌓이니까 갑자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는 진짜 정말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진짜 망했죠 그때. 근데 다시 이제 페어에 나가가지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돈도 없으니까 재고도 만들 돈이 없으니까 제가 친환경 원단 6개를 사가지고 직접 가방을 만들고 친환경 대전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페어에서는 이제는 당신들이 원하는 가방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세일즈를 했어요. 친환경 가방을 맞춤으로 제작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여자가 좀 이렇게 몇 번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엄청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너 괜찮니? 막 이렇게 메일 보내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3개월 있으니까 닛산에서 갑자기 자기 친환경 친환경 자동차 프로모션 한다고 가방 5,000개 주문. 그 다음 해, 저 그때 페어에서 봤는데요. 제주도인데요. 친환경 자원순환 재활 리사이클 장바구니 3만 개. 갑자기. 야, 대박이야. 진짜 제가 영 잘못 쓰신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3,000개까지는 내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 3만 개에서 영을 잘못 쓴 거 아니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단건으로 1억이 넘는 거는 그때 처음 해본 거야. 야, 부럽다. 그건 아닌데 그게 이제 갑자기 사람이 역시 3년을 버티라는 말이 맞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조금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되긴 했죠. 하여튼 그게 대표님 길이야. 길이야. 하여튼 너무 재밌다. 근데 이제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대표님 이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이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기 앞에가 이제는 살짝 조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앞에가 뭔데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요 정도의 이제 스펙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지만 이제는 약간의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요즘에 받거든요. 시스템을 한번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이미 좀 된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베이스로 한번 해보자. 또 다른 한 챕터를 넘어가 보자. 조금 이제 도전. 또 새롭게 도전해보자. 이제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약간 저희는 8월이 좀 기숙이에요. 요때 생각의 정리를 좀 해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맞죠?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13년, 14년 동안 갖고 있는 그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마음만 먹으시면은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지겠지만 이미 마음 먹으셨잖아요. 이제 슬슬 그 마음이 좀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또 그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그거 들어보시려고 하는 거. 맞아요. 시니어 지원 사업 되게 많아요. 그래요? 이젠 지금 제가 이제 40대라고 했잖아요. 만 39세 이상부터 50대 거기까지 40 말까지 그때가 비어 있어요. 아무 지원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50대 이상부터는 시니어, 그리고 39세 이하는 청년 해가지고 지원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끼어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새 어쨌든 이제 실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미국 구조. 그래서 시니어 쪽 지원 사업 되게 많거든요. 대표님 제가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사업 계획서 하시려면. 제가 아침마다 오픈 채팅방에서 나름 뭐 교육이라든지 뭐 지원 사업 이런 거 공유를 드리거든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거기로 또 저희가 줌 링크 공유를 드릴 거니까
그래서 또 그렇고 앞으로 또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뭔가 사회에 나가고 싶은데 뭐 내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게 저도 이게 똑같이 이제 남들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육아하고 남편 뭐 하고 뭐 시댁 뭐 결혼하면 아시잖아요. 시댁이 정말 뭐 온갖 관계들이 많던데 경단력 경력 단절자라는 타이틀이 나는 너무 싫더라고요. 맞아.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뭘 할 거를 그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간이 경력이 단절이 됐던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찼던 그 시간이 내가 이거를 하는데 베이스가 돼줬던 거지. 그치. 얘랑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멘탈을 붙들 수 있었고, 그치. 여기서 몰랐던 생활의 어떤 그 불편함, 개선점을 가지고 나는 여기 와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했던 게 이거를 녹여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디자인을 접목해서 제품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맞아. 디자인만 한다고 해서 제품이 완성도는 아닌데 그 완성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했던 그 시간들 그게 다 오롯이 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경력이 단절됐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험이랑 그런 거 세월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맞아요. 과정이었던 거죠. 네. 훨씬 익어가고 있어요. 노래말 것처럼 맞아. 익어가서 어느 순간 그 열매로 짠 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대신 끊임없이 나는 뭐 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나는 자기 성찰, 자기 관찰 이거는 이제 계속 해서 하시는 거죠. 주변에서 하지 마, 그만해. 맞아. 그것만 해도 남편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 애 안 보고 왜 어디 자꾸 돌아다니니? 막 이런 얘기. 맞아요. 돈도 안 되는데 그거 나가서 그거. 얼마나 벌고 와? 차라리 네, 집에 네, 있어. 네.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야. 99%. 근데 저희 남편이 집에서 저희 남편이 참고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생활하셨다가 퇴직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잘 애들만 케어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청소 깨끗이 하고 하는 게 최고의 와이프로서의 그건 줄 알았는데 저는 또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거 해서 얼마나 번다. 그래. 그거 해서 애들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30몇 년을 했어요. 계속 지금까지 했는데 작년에 딱 퇴직을 하고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어디 납품해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러고는 뭐가 바쁘거든요. 본인은 너무 한가해요. 그래서 그 임무를 주신 거구나. 네. 자기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네. 순간 모든 게 역전된 거잖아. 뭐라고? 여길 들어온다고? 그럼 이제 나를 사장님으로 모셔야 돼. 그죠. 그런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역전되면서 이제서야 이거 하려고 그렇게 딸 이름이 혜령인데 혜령이 엄마가 그랬었구나. 그랬구나. 인정? 네. 기분이 좋으셨겠다 진짜. 그래 아직 멀었어 내가. 여러 듣고 계신 남편분들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맞아. 와이프가 하던 일이 나중에 노후에 뭔가가 될 수도 있고 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절대로 이거 해서 뭐 할 건데 이게 뭐가 될 건데 뭐 얼마나 벌어? 애들 우유값이나 돼? 그 얘기는 하지 마시기를. 맞아. 너무 좋은 얘기다. 꼭 하고 싶어요.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네요, 몰랐어요. 진짜. 네. 상상도 못했네. 진짜 못했어요. 저도 중간에 그만할 줄 알았어요. 이제 이게 무슨 공방을 얻어 내가 말도 안 돼.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끝나야지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맞아. 끝만 놓지 않으시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좀 핍박 받더라도 계속 나의 의지를 계속 붙잡으면서. 네. 그죠? 핍박이 오는 순간 나 열심히 하라는 이거 저기 응원이구나. 계속 두고 봐. 그걸로
두고 보자. 어, 두고 보자. 나중에 나한테 사장님이라 부를 때 올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어. 것은 아니야. 이제 이걸로 응. 가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 이제 좀 끝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저는 촬영보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엄마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일까요?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해요. 맞아.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줘요.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플랫폼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네. 아, 저는 그러면 그런 얘기 해주시면 너무 뿌듯해요. 뭔가 어쨌든 좀 해소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해소를 통해서 또 그렇죠. 나아갈 수 있는 좀 힘이 생기게 네.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 거니까 맞아요. 전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또 제가 또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 말을 했었지 증거로 남잖아요. 그죠? 아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굳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이 영상 한번 봐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돼. 아 그래요? 나 이렇게 살았어. 맞아.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이거 육아에 얼마나 힘든데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그렇다고 이 육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육아에 대한 결과치가 어떨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는 여기에 무한 열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갑갑함, 약간은 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터질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치? 답답해하지 마시기를. 아, 네.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저도 재밌게. 좀 저랑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점이 한참 저보다 선배님이시지만 또 깨달음의 시점이 좀 훨씬 비슷해가지고. 되게 빠르세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하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